안녕하세요. 주피식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카메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휴대폰 카메라를 일단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카메라 설정 방법부터 좀 알아볼게요. 일단 카메라 앱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위에 왼쪽 위에 설정이 있죠? 설정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는 휴대폰 카메라가 갤럭시 S20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종류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면서 비슷한 것들로 맞춰가거나, 없으면 서로 있는 게 있고 없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이거부터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설정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설정할 게 많죠. 이렇게. 예,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설정해야 될 것들 한 번씩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고 있어요. 요 장면별 최적 촬영은 여기에 써 있죠. 장면별로 카메라 설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합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화면을 알아서 인식해 갖고 촬영을 해주는 건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문서 스캔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문서를 사진을 찍을 때 그 문서를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스캔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문서가 없어서 문서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마 이 기능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은 되도록이면 켜놓고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두 번째 있는 촬영 구도 추천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꺼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걸 켰을 때 카메라에 가보시면 요 가운데 이렇게 점이 나오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점이 있죠. 요 점이 여기 베스트 샷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딱 맞았을 때 노란 걸로 변하죠. 그러면 얘가 이 카메라가 봤을 때는 요 순간이 가장 좋은 장면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이 장면대로 찍고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베스트 샷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틀어졌는데도. 네, 저는 이렇게 찍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베스트 샷이라고 안 나오고 서로 다른 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요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놔두고 찍다 보면 노란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그런 생각도 가끔 들고, 이거 안 맞은 건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막상 찍으려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안 좋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A라는 게 참 좋은데, 얘는 자꾸 이상한 C라는 걸 가르쳐 주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꺼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직접 이제 저기 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거를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QR코드 스캔은 키셔도 되고 안 키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바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카메라를 갖다 대면 QR코드가 있으면 자기가 스캔해서 그걸 알아서 맞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QR코드는 키셔도 되고 안 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촬영 버튼 밀기라는 버튼이 있죠. 촬영 버튼 밀기라는 버튼은 기본은 이제 고속 연속 촬영으로 돼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GIF 만들기가 있고 고속 연속 촬영이 있어요. 요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현재 요 상태로 해서 한번 보시면, 촬영 버튼 밀기를 고속 연속 촬영으로 한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있을 때 현재 촬영 버튼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촬영이 되죠. 근데 얘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수십 장이 찍혔죠. 이렇게 촬영 버튼 밀기를 해서 이렇게 25장이 찍혔을 때는 그 중에 이제 지가 좋은 사진을 골라서 이렇게 해놓지만, 어쨌든 이 기능은 뭐 사용 버튼 밀기로 해서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아까 GIF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거는 GIF는 움짤이잖아요. 작은 움짤을 만들어 주는 건데, 요걸 사용을 하시던지, 뭐 GIF로 사용을 해보시면, 이거는 제가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직접 해보시면 느낌이 확 다르고, 굉장히 와, 나 뭔가 대단히 좋은 걸 알았네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직접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파일 형식 및 고급 옵션은 들어가 보시면 HIF하고 로우 파일하고 울트라 와이드 렌즈샷 형태 보안이라고 있어요. HIF는 장점은 이제 용량이 좀 절약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호환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파일을 못 읽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도록이면 그냥 사용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로우 파일 있잖아요. 이 로우 파일은 켜놓으셔도 되고 안 켜놓으셔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프로 모드
촬영한 사진을 JPG 및 로우 파일로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로우 파일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라이트룸 같은 데서 보정을 할 수 있는 원료가 되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색깔이라든지 색감, 그 빛의 강도, 어둠의 강도,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우 파일은 꼭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서 용량은 굉장히 크지만 부분별로 내가 맞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로우 파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따로 정리를 해갖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로우 파일의 장점은 수정을 할 때 수정하기가 편하다라는 거고 단점은 용량이 굉장히 커갖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JPG가 한 100kg나 뭐 400kg, 뭐 4메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로우 파일은 뭐 40메가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메가, 40메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장면을 찍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커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로우 파일은 이렇게 메모리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사진을 많이 못 찍어요. 그러니까 로우 파일은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로우 파일을 사용해서 수정을 하는 것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 렌즈샷 형태 보안은 말 그대로 이제 울트라 와이드 이렇게 넓게 와이드한 사진을 찍었을 때 넓은 사진을 찍었을 때 중심점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는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왜곡을 최대한 형태를 보완해서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기능은 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로우 파일 같은 경우는 일부러 꺼놓고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 모드에서 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따라 하셔도 되고 따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다음 거를 보시도록 할게요. 그 그룹 촬영 시 광각으로 전환. 요거는 셀피라고 해서 그러니까 셀프 카메라죠. 네, 셀프 카메라 찍을 때 2명 이상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화각을 알아서 넓혀주는 거라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뭐 2명이든 3명이든 친구들끼리 갔을 때 사진 찍기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은 여기 보시면 셀피를 좌우 반전 없이 그대로 저장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셀카를 찍었을 때 반전 없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 저장을 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이걸 꺼놓으면 반전이 되거든요. 반전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 있던 그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찍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찍는다라는 건데요. 저는 셀프 카메라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셀카 보여주려고 셀카를 찍는 건데 굳이 반전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셀피 색감이라고 있죠. 이 셀피 색감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셀프 카메라의 이제 색깔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이제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 부분이 있는데 동영상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동영상 손떨림 보정 뭐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알긴 할 텐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하고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고급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건 마이크에 관련된 거고 HDR 동영상이 있고 고효율이 있는데 HVC 형식이잖아요. 고효율 동영상. 아까 사진의 파일 형식에 보셨을 때 HIF 사진이라고 해서 제가 용량은 작은데 호환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던 거하고 이게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 자체의 용량은 작게 잘 만들어주는데 HVC라는 거는 가끔 보면 영상 재생이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이렇게 영상 편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어갖고 저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HDR10 플러스 동영상 요거는 이거는 이제 아까 로우 파일하고 비슷한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 같은 경우도 동영상은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도 요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마이크 줌은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쭉 가리키고 있는 그쪽에 최대한 마이크를 집중해 준다라는 얘기인데 휴대폰이 마이크가 따로 있지 않는 한 마이크가 들어가는 곳이 한쪽에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까?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큰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꺼놓나 켜놓나 뭐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켜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손떨림 보정은 말 그대로 이제 켜놓으셔도 되고 꺼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켜놓고 사용을 하는 게,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한다 그러면 지금 손이 막 떨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떨리고 있는데, 이런 떨림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을 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최대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동영상 손떨림 보정 정도는 켜놓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에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HDR이라고 해서, HDR은 뭐라 그래야 될까, 사진을 찍을 때 한 장을 찍을 수도 있고 두 장을 찍을 수도 있고 세 장을 찍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여러 장을 찍어서 우리가 원하는 거에 맞춰 놓고 합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동 HDR은 그냥 지가 알아서 한 방에, 이게 이제 HDR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의 약자인데, 화면이 어둡거나 밝은 경우에 알아서 보정을 해주는 건데, 피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어두운 부분은 약간 밝게 촬영을 해주고요. 피사체에 비교해서 너무 또 환한 부분은 약간 어둡게 촬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색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적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HDR이라는 게 이제 사진을, 원래 원본이 되는 사진 한 장을 놓고 그거보다 뭐 노출이 한 단계 낮은 거 아니면 노출이 한 단계 높은 거 이렇게 세 장을 찍어서 합치던지, 아니면 뭐 많게는 다섯 장을 찍어서, 그러니까 다섯 장을 노출 보정된 것들을 합쳐갖고 하던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들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HDR이라는 게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은 환하게 해주고, 환한 부분은 색감을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해주고, 이런 식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마지막에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HDR 기능을 꺼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냐면 실루엣 촬영을 할 때. 실루엣 촬영을 할 때라는 말은 언제냐면, 해가 지는, 노을이 지고 있는 그 순간에 저쪽에 사람을 놓고 사람을 찍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HDR을 되도록이면 꺼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광으로 찍거나 사람의 윤곽만, 실루엣만 따갖고 촬영을 하려고 하면 HDR을 꺼놔야 실루엣 촬영이 제대로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어두운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보정을 해서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DR 기능은 실루엣 촬영할 때는 되도록이면 꺼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상 추적 AF. 요거는 저는 이제 꺼놓고 사용을 하는데, 켜놓고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 아마 대부분 분들이 켜놓고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대상을 추적해서 초점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 AF라는 게 이제 오토 포커스를 얘기하는 건데, 포커스를 자기가 알아서 맞춰서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원하는 포커스는 앞쪽에 있는데, 이 얘를 켜놓으면 그 피사체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느낌에 따라서 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그래요. 그래서 포커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대상 추적 AF는 꺼놓고 제가 직접 포커스를 선택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대상 추적 AF는 저는 꺼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켜놓고 사용하셔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수직 수평 안내선. 요거는 보시면, 일단 카메라 설정 밖으로 나가 보시면 지금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하얗게 선이 쭉 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얗게 선이 이렇게 쭉 가 있죠. 이게 어둡게 하니까 더 잘 보이는구나. 하얗게 선이 이렇게 가 있는데 9등분이 돼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카메라에 9등분이 돼 있죠. 요 9등분이 돼 있는 요 선을 나타내 주는 건데, 요 선이 카메라를 촬영하고 할 때 수직, 수평 요걸 맞출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라서, 실제로 찍으실 때 요 수직, 수평이 있는 게 기본 구도를 잡거나 할 때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요 선을 보고 수직, 수평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요게 있는 게 사진을 찍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수직, 수평 안내선은 켜놓고 찍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위치 태그는 뭐 촬영한 장소가 어디인지 이런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인데 요거는 키셔도 되고 안 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가 사진을 찍은 곳이 어딘지 꼭 알아야겠다, 아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켜놓으셔도 되고요. 아, 내가 이거 켜놓으면 혹시 뭐 삼성이든 어디든 이거 이 새끼들 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꺼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빼갈 거였으면 여기서 안 빼가고 다른 데서 빼가겠죠. 삼성을 음해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촬영 방법이 있죠. 촬영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음량 버튼 누르기, 말 그대로 이제 음량 버튼 을 눌렀을 때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거냐. 확대 축소할 수 있고 시스템 음량을 조절할 수 있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현재 기본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되어 있죠. 저는 크게 뭐 사진 음량을 가지고 뭐 크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기본 사용대로 놔뒀고요. 혹시 필요하신 걸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음성 명령은 스마일, 김치, 촬영 또는 찰칵이라고 말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이 촬영된다고 하는데요. 동영상 촬영이라고 하면 동영상이 촬영되고, 음성 명령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들고 스마일, 김치 뭐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면 알아서 촬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시면 그냥 음성으로 하셔도 되고, 보통의 경우는 음성으로 사용을 잘 안 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음성보다는 차라리 요 밑에 플로팅이나 손바닥 내밀기를 많이 쓰는데, 플로팅 촬영 버튼은 여기 보시면 화면 위에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플로팅 버튼이 뭔지, 그리고 플로팅 버튼을 킨 김에 손바닥 내밀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셀카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플로팅 촬영 버튼하고 손바닥 내밀기. 카메라로 가서, 자, 카메라로 갔습니다. 플로팅은 여기 보시면 요 하얗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렌즈를 깨끗하게 닦으라네요. 요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요 하얗게 나와 있는 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예, 요게 이제 플로팅 버튼이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원하는, 아이고, 네가 왜 나오냐? 네가 왜 거기, 아니, 여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플로팅 버튼을 놓고 사진을 찍으면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찍혀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댈 수 있는 위치에 놓고 사진을 찍게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요건 일단 좀 넣어놓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손바닥으로도 했었죠. 손바닥으로 촬영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올리면, 보셨나요? 네, 손바닥을 올리면 손바닥을 인식한 순간 몇 초 후에 사진을 찍습니다. 착!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촬영 방법은 그렇게 해서 여기 설정을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설정 유지 부분은 카메라 모드, 여기 보시면 이제 앱을 닫았다가 다시 열 때, 그러니까 카메라를 처음 마지막에 내가 사용했던 거, 이게 이제 사진이냐 아니면은 영상이냐 뭐냐에 따라서 그거하고 똑같이 마지막에 했다가 열은 거를 그대로 열어준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장이 된다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카메라 모드 요거는 저는 그냥 꺼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제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셀피 화각, 그러니까 전면 카메라에서 이전에 사용한 화각이 다음번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말 그대로 전면 카메라에서 제가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했을 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돼서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꺼놓고 사용을 하는 게 좋은 게, 왜냐면 딱 카메라를 순간적으로 내가 뭔가 찍고 싶어서 켰을 때 원하는 사이즈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본 사이즈로 나와야 되는데 확대가 돼 있다든지 이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찍어야 되는 사진들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조금 느리게 순간 생각을 못하면 그냥 대충 찍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놓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무조건 처음으로 놓고 제가 확대를 하든 축소를 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필터, 각 카메라 모드에서 사용했던 필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떤 필터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금 시원하고 차가운 느낌의 물을 찍다가
일몰을 찍으려고 따뜻한 주황색, 붉은색 빛깔의 느낌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냥 찍으면 약간 푸르스름하면서 붉은빛이 도는 그런 사진이 찍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 피드백은 말 그대로 진동이 울려서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설정 초기화는 이제 원래 있던 거 다 처음 그대로 초기화를 하는 거고, 뭐 여기 문의하기나 카메라 앱 정보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에 따라서는 뭐 FHD, UHD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사용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갤럭시 S20 플러스 기준으로는 그런 게 없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일단은 되도록이면 화질은 좀 크게 찍으시는 게 좋고요. 최근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6대 9를 많이 사용을 하고, 사진은 4대 3을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편한 대로 찍으시면 되고, 완전히 크게 찍는 것보다는 4대 3으로 찍는 게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어떤 보완을 하거나 유튜브나 어디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편집해서 사용할 때 훨씬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꼭 우리가 켜놓고 사용을 해야 될 것들, 요거는 꼭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게, 요 장면별 최적 촬영 있잖아요. 요거는 셀카에서는 되질 않습니다. 이게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장면별 최적 촬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금은 켜져 있죠. 끄는 것도 가능하고, 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셀카로 바꿔볼게요. 셀카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보시면 아예 움직이질 않죠. 요거 세 개는. 예, 이거는 전면 카메라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이제 여기서 제가 꼭 필요하게 이런 거는 좀 켜놓고 찍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장면별 최적 촬영. 요거는 좀 켜놓고 찍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촬영 구도 추천은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스캔도 본인의 선택에 맡기고요. 그리고 촬영 버튼 밀기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직 수평 안내선, 요거는 꼭 켜놓고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 꼭 켜놓고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 HDR도 되도록이면 켜놓고 찍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루엣 촬영을 할 때만 꺼두시면 되니까 자동 HDR은 평상시에는 그냥 늘 켜놓고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안내선, 자동 HDR, 그리고 장면별 최적 촬영, 요거 세 개는 켜놓고 찍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맞게 놓고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카메라의 기본 설정에 있는 걸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요 앞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싱글 테이크, 사진, 동영상, 더보기 있고,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위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또 기능들이 있죠.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지피지기였습니다.